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률과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가장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확률 분포의 그 특징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률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앞으로 전개될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강의는 더 집중해서 여러분 강의를 잘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도대체 이 정률이 뭔가? 자, 데피니션 37에 보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 요 알차 정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고, 또 이 알차 정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소위 정률 생성 함수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놈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확률 정률 생성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정률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론의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소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각별하게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데피는 37에 보니까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했냐면 그 정의의 내용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답니다. 즉 우리가 알차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 확률 변수 x의 R승의 기대값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아니고 x의 R승의 기대값이 바로 뭐다? x의 원점에 대한 알차 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R이 1승이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된 거죠. 그래서 x의 원점에 대한 1차 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평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원점에 대한 2차 정률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제곱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차 정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놈도 일종의 기대값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R차 정률이라는 것은 x R승의 기대값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x의 R승의 기대값이니까 우리가 보통 2x R승 이렇게 표시하죠. 그랬을 때의 요놈을 가리켜서 확률 변수 x의 원점에 대한 R차 정률, 1승이면 1차 정률, 요 R이 2면 2차 정률, R이 3이면 3차 정률, R이 R이면 R차 정률이라고 하고, 요 x R승의 기대값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x의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mu R 다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고 통계학자들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mu R 다시라고 표시하면 아하, 요놈이 R차 정률이다. 기대값 입장에 봤을 때는 x R승의 기대값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수학이나 여러분 통계학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죠. 수학자들이 이렇게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정의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여러분 통계학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mu R 다시 즉 R차 x의 R차 정률, 원점에 대한 R차 정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항상 요 말이 이 원점에 대한 말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으면 반드시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 없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R차 정률이라고 하면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R차 정률을 구하라 이 말은 x R승의 평균, 즉 x R승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이산형인 경우하고 연속형
경우로 나눠서 이런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하라면 이 상황에서 시그마 x 곱하기 fx고 x 제곱의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면 요 자리 x 제곱이 오면 되죠. x 제곱 fx. x 3승의 평균을 구하라면 요 자리 x 3승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네모 부분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네모의 기대값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xr승의 기대값은 요 네모 자리에 xr승이 오면 되는 거고, 연속형인 경우도 요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dx가 붙는다 외에는 똑같죠. 역시 요놈 역시도 요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xr승의 기대값이니까 요 자리에 xr승이 와서 결국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r승에다가 대응하는 기대값을 곱해서 대응하는 확률 밀도함수를, 자, 기대값이 아니고 확률 밀도함수 fx를 곱해서 족분해 줌으로써 연속형에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요 네모의 평균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요 이산형과 연속형에서 요 평균의 그 내용을 규정해주는, 그죠? 요 xr승이 여기 왔을 때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xr승의 기대값을 만들어주는 요놈과 요놈을 우리는 뭐란다? 그렇죠? R차 정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률의 통계학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더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은, 이 확률 변수 x의 이 정률이라고 하는 요놈은 그 확률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률로 표시되는, 그렇죠? 이 정률의 함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평균이나 분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평균 분산은 확률의 분포를 특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이 평균이나 분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률의 함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평균 분산 외에도 우리가 외도, 또 첨도 이런 것도 몽땅 다 정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률을 안다는 것은 확률 분포의 그 특징을 우리가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메모를 해주고 지금 좋겠죠. 처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모양이, 자, 한번 필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도가 뭐냐? 분포의 모양이, 자,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적읍시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자, 얼마나 그쵸? 기울어졌는가. 요 놈을 우리가 표지해주는, 그쵸? 척도가 바로 외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라는 것은, 그쵸? 요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분포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우리가 표시해 주는데, 그 내용을 선생님이 살짝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 자, 기울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외도에 따라서, 그쵸? 요렇게 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쵸? 무슨 말이겠죠? 이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도값에 따라서 요놈이 좌우 대칭이냐, 왼쪽으로 치우쳐졌느냐,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느냐를 우리가 이 외도를 통해서,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가, 분포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를 판단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첨도라는 것은 뭔가? 첨도는 이 분포의 모양이 위로 뼈 쪽이냐, 아니냐. 분포의 모양이 위로 뼈 쪽한가? 그렇죠? 완만한가 또는 원만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첨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첨도라는 것은 첨도에 따라서 요게 분포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분포되는 경우하고, 분포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죠? 위로 뾰족한가, 완만한가, 원만한가, 또는 완만한가, 요렇게 우리가, 그죠? 원만하다는 것보다 완만하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이렇게 봅시다. 완만한가를 보여주는 요놈이 척도가 바로 첨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확률 분포의 모양이 규정되어진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 외도, 첨도도 이 확률 분포의, 그쵸? 이 확률 분포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지표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몽땅 다 모두 정률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정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뮤r 해서 이렇게 다시를 안 붙인 요 표기를 했을 때는 요 놈은 x에서 평균을 뺀, 그렇죠? x에서 평균을 뺀 r승의 평균. 즉 x에서 평균, 그렇죠? x의 평균을 뺀 그의 r승의 기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요 자리가, 그러니까 요 뮤가 0일 때는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뮤가 지금 요 뮤 자리가 0이 아닐 때는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은 가리켜서 요 평균 뮤에 대한 원점이 아니고 이제 평균 뮤에 대한 R차 중심 정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은 요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x 빼기 0 전체 제곱이라고 R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0이면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고 요 놈이 뮤라고 주어지면 평균 뮤에 대한 R차 중심 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R이 요 경우에 평균에 대한 R차 중심 정률에서 평균에 대한, 그쵸, 2차 중심 정률, 즉 R이 2가 되게 되면 평균에 대한 2차 중심 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분산을 가리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고. 일단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론을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 뭐냐? XR승의 기대값을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이라고 하고 요 놈은 뮤R 다시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외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첨도가 무엇을 얘기하는 정도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정률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 정률 생성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데피니션 38을 보니까 정률 생성 함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률 생성 함수를 mxt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럼 이 함수는 변수가 x도 있고 변수가 t도 있는 그죠?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mxt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률을 생성시켜주는 함수다. 정률을 구할 때 정률을 구해주는 함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수학자들이 이 정률 생성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확률 변수 x의 정률 생성 함수라는 것은 자, 요 mxt도 일종의 기대값이랍니다. 근데 뭐의 기대값이냐면 자, 밑을 2로 하는 2에 자, 요 t하고 요 변수 t, 요 놈하고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t하고 가로 밖에 있는 요 x를 요 두 놈을 곱한 그렇죠. tx승의 기대값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 정률 생성 함수 이론대로 하자 그러면 요 놈이 ext다라고 하면 mex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가로 안에 놈하고 가로 밖에 놈 곱하니까 2의 t 곱하기 2x 승의 기대값이 된다. 기대값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도 역시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정률을 생성시켜주는 함수는 요 놈으로 잡았을 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자기들이 정의를 해놨답니다. 그들이 정의를 해놓은 거랍니다. 그 반드시 요거는 여러분 자다가도 외워야 돼요. 요거 안 외우면 여러분 지금 통계를 포기해야 된답니다. 꼭 외우셔야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정률을 만들어주는 함수인 정률 생성 함수는 mxt라고 쓰는데 요 mxt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2를 밑으로 하고 t하고 x를 곱한 것을 지수로 가져와서 2의 tx승의 기대값이다 라고 정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mxt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면
이산형인 경우는 요놈도 일종의 기대값인데 무엇의 기대값이냐면 자, 우리는 네모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모 곱하기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요 네모 자리에 와야 되는 게 요 놈의 정의가 E의 tx승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요 네모 자리에 T2의 tx승이 오면 된다. 뭐인 경우? 요 놈이 이산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놈이 연속형인 경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 네모 자리에 보고 E의 tx승이 요 네모 자리에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 곱하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놈이 연속형일 때의 확률 생성 함수를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확률 생성, 그죠? 아니, 선생님 말을 살짝 잘못했는데 확률 생성 함수가 아니고 정률 생성 함수가 왜 요렇게, 요놈을 요렇게 계산하느냐. 요놈의 정의가, E의 tx승의 기대값이라고, 평균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네모의 기대값을 이산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연속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정의대로 펼쳐보니까 이산형은 이렇게, 연속형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우리가 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률 생성 함수를 물론 우리가 정률을 원래 정률의 정의대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실제로 정률을 구할 때는 이 정률 그 자체를 정률의 정의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해가지고 즉 mxt를 구해가지고 요 놈을 가지고 정률을 구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률 생성 함수로 자 선생님이 살짝 요거 그죠? 요 많이 빠져있네. 정률 생성 함수 구하기가 아니고 THM27은 요 말을 엽시다. 여기 빠졌네 많이. 이런 요 사이에 정률 생성 함수로 그렇죠. R차 정률 생성 함수로 뭘 구하자? 그렇죠. R차 정률을 구하기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요 위에서 데피니션 38에서 이 정률 생성 함수는 이산형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연속형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구했다 칩시다. 그럼 이걸 구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 정률 생성 함수를 가지고 이 R차 정률, 이 정률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이론 27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정률 생성 함수죠. 그럼 요 말의 의미는 dr승, dtr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에다가 ddt를 어떤 함수에다 곱해주면 요 함수를 t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하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다가 d제곱, dt제곱을 붙이면 요 세모라는 함수를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dr, dtr승, dr승, dtr승이라는 것은 요 함수를 t에 관해서 r번 미분하시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약한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t에 관해서 요 함수를 여기서 정률 생성 함수죠. t에 관해서 몇 번 미분? 총 미분 r번 미분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일단 r번 미분하고 나서 자, 요 짝대기 붙이고 t = 0이라는 말은 그 결과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라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r번 미분 후 t 대신에 0을 대입하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xr승의 기대값이 나왔다. 이 말은 요놈이 바로 R차 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원점에 대한 R차 정률인 UR-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또 표기를 책에 따라서는 MX에다가 요 가로 R이라 표시하면 요놈을 MXT를 R번 미분했다는 뜻이고
미분한 결과에다가 t 대신에 요 t 자리에 r번 미분하고 t 자리에 영지부했다 그래서 mx0에 그쵸? mx0에 여기다가 가로 r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나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t에 관해서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r번 미분 후 t 대신에 0을 대입했다. 이런 말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기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산행 경우도 있고 연속형 경우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은 연속형인 경우 하나만 우리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정률 생성 함수를 r번 미분한 데다가 결과에다 t 대신 0을 대입하면 r차 정률이 나오는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게 나와야 r차 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r이 1일 때부터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d dt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mxt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미분한다 이 말은 자 연속형인 경우에 mxt라는 것은 지금 요 놈을 가리키는 요 놈을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e의 tx 승 fx dx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결과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 적분은 x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t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t 입장에서는 요 놈만 연관이 있죠. e의 t승. 그러면 e의 tx승을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요 놈을 지금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요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놈을 먼저 t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인 x를 곱해주고 자기 자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요 놈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한 요 결과를 t에 관해서 다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t에 관해서는 요 x는 다 상수죠. 그럼 요 놈을 다시 미분한다 생각하면 x가 하나 더 곱해지고 2의 tx승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의 tx승을 요 놈을 r번 미분하면 t에 대해서 그럴 때는 x의 r승 2의 tx승이 되겠죠. 당연.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했을 때는 x1승, 두 번 미분할 때는 x제곱, r번 미분하면 x의 r승이 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일단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고 나서 요 놈을 다시 보면 한 번 미분하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요 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x 곱하기 2의 tx승 fx 뭐가 된다? dx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우리는 요 결과, 요거는 지금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다, 이 결과에다가 t 대신에 뭘 대입하다? 0을 대입하라 그랬죠. 0을 대입하면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요 놈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것은 인테그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x가 남았죠. x 곱하기 fx dx인데 요 놈이 결국 뭐다? 요 x의 기대값이죠. x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1차 정률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x 1승의 기대값, 즉 x의 기대값은 1차 정률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정률 생성 함수를 한 번 t에 관해서 미분해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1차 정률, 그쵸? 1차 정률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률 생성 함수를 그러면 두 번을 미분해 보자는 거죠. 두 번. 자,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 놈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요 놈 그렇죠? 2의 tx승 곱하기 fx dx 요 놈을 우리가 t에 관해서 요 놈을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자, 이 인테그랄이든 fx는 아무 상관없죠. 요 놈만 관계죠. 요 놈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아까 우리가 봤죠.
요 2의 tx승 앞에 x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요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번 미분한 1 결과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버리면, 뭘 대입하자?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그 결과가, 자, 요 놈은 2에 0승되니까 1이 되어서 없어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자리가 지금 네모 자리죠. 네모의 평균을 표시하는 요놈 그 모형인데, 요 네모 자리에 x가 왔으니까 요놈은 x제곱의 평균, 즉 x제곱의 기대값이죠. 그럼 x제곱의 기대값은 정률의 정의상 2차 정률에 해당된다. 뮤 2의 다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률 생성함수를 한 번 r이 1일 때, 즉 한 번 미분해서 t 대신 0 대입했을 때는 1차 정률이고, 요 놈을 두 번 미분해서 t 대신에 0 대입했더니 2차 정률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 내려가서 만약에 주어진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r번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t에 대해서 요 놈을 r번 미분한다. t에 관해서 요 정률 생성 함수를 r번 미분하게 되면 요 놈을 r번 미분한 셈이죠. 그러면 요 놈을 r번 미분하면 그 놈 앞에 뭐가 생긴다? xr승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결과에다가 t 대신에 뭘 대입하자? 0을 대입을 해주면 그 결과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r승 곱하기 fx dx가 되는데, 요 놈은 요 네모 자리에 xr승이 들어왔으니까 요 놈은 xr승의 기대값이고, xr승의 기대값이 바로 r차 정률을 우리가 얘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정률을 구하는 포인트죠. 정률 생성 함수를 딱 구해놓고 이제 1차 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한 번 미분하고 t 대신에 0 대입하고, 2차 정률을 구하려면 정률 생성 함수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t 대신에 0을 대입하고, r차 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주어진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해가지고 t에 관해서 r번 미분하고 t 대신에 0 대입해서 0을 대입하게 되면 r차 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률 생성 함수를 그 정의에 따라서 구해가지고 그 정률 생성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정률을 구하는 연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94번 문제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정률 생성 함수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구해보시고, 그리고 그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률을 구해서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자, b n, p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에 그랬을 때 x의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하라 그랬고, 이를 이용해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np고 분산이 npq라는 사실을 요 정률 생성 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이항분포에서 나타나는 확률 밀도 함수, 요 이항분포와 관련해서 요 놈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n 컨비네이션 x에다가 p의 x승 q의 n-x승 되어진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요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항정리와 관련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런 공식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x 이퀄 0에서 요놈 n까지, 그리고 n 컨비네이션 x, 자, 요렇게 되어지고, 요놈이 a의 x승, b의 n-x승. 그러니까 요 폼이 지금 이항분포 폼하고 똑같은 데다가 요 시그마를 붙여버리면 요놈이 뭐와 똑같냐면 요 a와 b를 두 개를 더한 것의 n승의 전개식하고 똑같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자, n 컨비네이션 x에다가 a의 요놈 승, b의 요놈 빼기 요놈 승이라 해주고 요 x를 0에서부터 n까지 x 대신에 0부터 n까지 대입해서 다 더한다는 것은 결국 a 더하기 b, 요 a와 b의 더한값의 n승의 전개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얘기가 나오면 요놈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잘 기억이 안 나고 요놈이 가물가물한 사람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꼭 질문을 통해서라도 꼭 알아두시고 아니면 여러분 고등학교 책에서 2학년이라는 파트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요 두 개를 우리가 기본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확률 변수 x의 정률 생성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시를 mxt라고 표시하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 자, 요 놈이 원래 뭐라고 그랬죠? 모예정이다. E의 tx승이라고 하는 놈의 평균이죠. 요 놈의 기대값으로 요 정률 생성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시그마 x 해주고 시그마 x 그리고 요 자리에 평균을 나타내주는 그쵸 자리에 E의 tx승이 오고 그놈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의 평균이라고 했을 때에 소위 요 네모 자리에 여기서는 E의 tx승이 와야 정률 생성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률 생성 함수가 요 놈의 무슨 값이니까 기대값이기 때문에 요 놈의 기대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요 놈에다가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시그마를 붙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요게 요 이항분포에서 x라는 것은 그쵸 시행 횟수니까 시행 횟수가 0번에서 n번까지 한 거니까 x는 0일 x 이퀄 0에서 n까지의 시그마로 표시를 하고 자 E의 요놈은 tx승이라 해주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요 fx라는 것이 뭐냐? 여기 주어졌죠, 선생님이. 자, 이항분포에서 요 확률 밀도 함수는 요렇게 주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2의 tx승이라는 것은 2의 t의 x승이니까 요 놈하고 요 px승을 결합을 시킬 수 있죠. 자, 그놈을 두 개를 결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x 이퀄 0에서 n까지 자, n 컨비네이션 x는 앞에 그냥 적어주고 요놈 두 개를 뭉치면 p 곱하기 2의 t승의 전체 x승 q의 n-x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놈하고 요 펼쳐진 놈하고 요 놈하고 잘 비교하니까 자, 시그마 x 이퀄 0에서 n, x 이퀄 0 똑같죠. ncx, ncx 똑같고 그리고 요 p 곱하기 2의 t승이 a 자리에 와 있고 q만큼이 b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요 x, x, 요놈 빼기 요놈이 여기 와 있는 똑같죠. 그러니까 a 자리에 p 곱하기 2의 t승, b 자리에 q가 왔기 때문에 요 이항정리 공식에 의해서 요놈은 한마디로 p 곱하기 2의 t승 플러스 q의 전체 몇승과 같다, n승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요 놈이 바로 요 놈이 우리가 요 확률 변수 x의 정률 생성 함수다. 요 놈이 바로 뭐다?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정률 생성 함수인 mxt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평균이 NP라는 사실, 분산이 NPQ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X의 평균이라는 것은 뮤라고 표시하는데 뮤라는 것은 정률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차 정률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1차 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 데다가 한 번 미분한 결과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정률 생성 함수가 실제로 요놈인데 요놈을
t에 관해서 요놈을 한 판 미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놈을 t에 관해서 한 판 미분하면 요놈은 n 곱하기 p 곱하기 2의 t승 플러스 q의 n-1승 해주고 요 가로 안을 t에 대해서 한 판 미분하면 요놈은 0되고 여기에서는 p2의 t승은 미분하도 그대로 p2의 t승이죠. 그래서 미분한 결과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중에 혹시 선생님 저는 요놈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또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모르면서. 자, 어쨌든 이 결과에다가 t 대신에 뭘 대입하라? 0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 되는 게 요놈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남는 것은 n에다가 p 플러스 q의 n-1승이 되어지고 2의 0승이니까 요 2의 t승 역시 여기서도 요놈은 1이 되니까 p만 남죠.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p하고 q는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 합이니까 당연히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았다? np만 남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1차 정률을 얘기하는데 1차 정률이 np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np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을 증명하려면 x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정률로 봤을 때는 2차 정률을 가리킨 거죠. x제곱의 기대값이면. 그러면 2차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몇 번 미분한다 이제? 그렇죠. 2번 미분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t 대신에 0을 대입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요 놈을 정률 생성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결과죠. 그러면 2번 미분했으니까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뭐다? 요 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것은 t 입장에서 요 함수 곱하기 요 함수의 곱의 미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을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n 곱하기 n-1의 자 n 곱하기 n-1 p 2의 t승 플러스 q의 n-2승이 되어지고 요 가로안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요 놈을 미분한 결과랍니다. 거기다가 미분하고 그 곱의 미분 공식이 그대로니까 요 p의 2의 t승은 그대로 한번 곱해주고 플러스 이제 요 놈을 이제 그대로 하고 이제 요 놈을 그대로 하고 요 놈을 그대로 하고 뒤에 놈을 미분하면 요 놈은 미분해도 그대로죠. 이렇게 미분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전체 결과에다가 자, 이 전체 결과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놈을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t 대신에 0 들어가면 2의 t승은 몽땅 다 2의 t승은 다 1이 되죠. t 대신에 2의 t승이나 붙으면 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게 n-1에다가 자, 이거 살짝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요 위에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의 결과를 요 위에다가 적어보면 자, n-1 n-1에다가 자, 요 놈이 1 되니까 p 플러스 q의 n-2승 에다가 요 놈 1 되고 1 되니까 p만 2개 남았죠. p의 제곱. 자, 요렇게 남았고 자, 그 다음 플러스죠. 플러스 자, 여기 요 놈 1 되니까 n에다가 p 플러스 q의 n-1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p 곱하기 2의 t승 요 놈이 1 되니까 p만 남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나올 확률과 안 나올 확률하면 1이고 요 놈도 뭐가 된다?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1 곱하기 p의 제곱에다가 자, 요 놈 1 되니까 요 놈이 뭐가 된다? np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요 놈은 np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앞쪽에서는 n-1 곱하기 p니까 np 빼기 p 뒤에서는 1이 남았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구한 요 놈이 결국 뭐였다? 지금 우리가 이 구한 게 x제곱의 평균이 지금 즉 2차 정률이죠. 그렇죠? 2차 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제곱의 평균, 즉 정률 입장에서 봐서는 2차 정률에서 1차 정률에 해당되는 평균의 제곱을 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2차 정률,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 지금 여기 그냐죠. 여기 mp 빼기 p 플러스 1에서 x의 1차 정률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 놈의 제곱이죠. 요 놈. mp의 제곱. 따라서 두 놈의 mp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여기에서는 mp 빼기 p 플러스 1에다가 mp를 빼주는 거죠. 그럼 요 놈 없어지죠. 요 놈. 그러면 mp에다가 요 놈이 1-p가 되는데 요 1-p가 q가 되죠. q. p 더하기 q가 1이니까.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나타나는 이 분산은 MPQ가 된다는 사실을 연호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률 생성 함수라고 하는 것을 딱 구하니까 우리가 X의 평균, 1차 정률인 X의 평균, X제곱의 평균은 2차 정률이니까 각각을 미분해가지고 T에 가서 한 번 미분해가지고 T 대신에 0지분이면 1차 정률, 두 번 미분해서 T 대신에 0지분이면 2차 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예제 19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195번 문제는 이제 그 확률 분포만 달라졌죠. 이제는 포화성 분포, 모수가 람다인 포화성 분포의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해보고, 자, 무슨 분포라고요? 모수가 람다인 포화성 분포의 x의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하고, 그놈을 이용해서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몽땅 람다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mx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화성 분포도 역시 자, x가 0부터 시작하는 이산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요놈을 x 이퀄 0에서 자, 요놈은 그쪽 끝이 없죠. 무한대까지라고 표시하고, 요 정률 생성 함수의 정의 자체가 E의 tx승의 평균이니까 요 자리에 E의 tx승은 오고, 그리고 fx가 확률 밀도 함수 fx를 곱하면 되는데, 포화성 분포에서 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요라고 그랬죠. 요놈은 x 팩토리얼 분의 E의 마이너스 람다승에다가 람다의 x승,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E의 마이너스 람다승을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시금 앞으로 E의 마이너스 람다승은 시금하고 상관없으니 끄집어내고, x 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자, 남아있는 게 뭐냐면 x 팩토리얼 분의 E의 tx승하고 람다의 x승을 뭉치버리면 람다 곱하기 2의 t 전체의 t승의 전체의 x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위 여러분들이 매크로린 급수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죠. 이 문제는 매크로린 급수에 보면 소위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그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m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자, 요놈 소위 1 플러스, 그쵸? 자, 1 플러스, 자, 요 n 대신에 0 들어가면 1이죠. 그쵸?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들어가면 2팩분의 x의 제곱, 3 들어가면 3팩분의 x의 3승. 이렇게 나가는, 그쵸, 매크로린 급수가 있는데, 이 급수는 무엇의 전개성이냐면, 요 x의 뭐다? E의 x승이라는, 요 놈의 매크로닌 전개가 요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챙겨 모으면 바로 2의 x승이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을 이렇게 두어놓고 요 시그마의 의미를 정의를 해버리면 지금 요 n자리에 요게 x고 여기서 말하는 x자리에 람다 곱하기 2의 t승이 왔을 뿐이지. 자 봅시다. 요 x가 여기서 n에 해당되죠. 그리고 0 무한대는 0 무한대 똑같고 요 x자리에 요 놈이 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대입을 해봐도 요 놈이 0 들어가면 1 되고 x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여기에 람다 2의 t의 1승이 되어지고 x 대신에 2 들어가면 2팩분의 람다 2의 t의 뭐가 되고 제곱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버리면 요 부분을 요 놈하고 비교하면 요 놈의 x자리에 람다 2의 t승이 왔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 메쿠리는 급수 요 부분을 요거 비교해서 보면 요 놈이 2의 x가 된다라고 하면 요 밑줄 친 부분은 뭐가 되는 게 맞죠? 2의 람다 2의 t승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2의 뭐라고요? 람다 2의 t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대항미적분학에서 이 메쿠르닌 급수를 또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항미적분학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 필기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의 마이너스 람다승에다가 2의 람다 2의 t승이 되기 때문에 요놈은 람다를 묶어내면 요놈이 2의 t승에서 여기서 1 뺀 값 람다 곱하기 그렇죠? 2의 람다 곱하기 2의 t승 빼기 1이라고 뭐가 포화송 분포의 정률 생성함수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대개는 여러분들이 아주 표준적이고 유명한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이 정률 생성함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통계할 때는 다 외우고 또 기억하고 하는 사람이 많죠. 모르면 이제 찾아보도 되긴 하지만은 실전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 포화송 분포의 모수가 람다일 때의 정률 생성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정도는 보통 다 외운답니다. 무슨 말이죠? 죽어도 외우기 싫은 사람은 이게 풀어서 만들으시고, 그죠?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는 사람은 억지로, 그죠? 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외워버리면 좋답니다, 이런 걸.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놈의 이 포화송 분포의 이제 평균이 람다고 분산이 람다 제곱임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기대값, 즉 평균,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률 입장에 봐서는 1차 정률에 해당되고 1차 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률 생성 함수를 t에 관해서 몇 번 미분한다? 그렇죠. 한 번 미분하죠. 그렇죠. 한 번 미분 후 t 대신에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을 t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수를 미분할 때는 지수의 요 부분을 미분한 결과를 먼저 곱해주죠. 그럼 요 부분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요 놈은 미분하면 그대로고 요 놈은 미분하면 0이니까 람다, 그쵸? 람다 2의 t승이 요 부분을 미분한 결과죠. 이만큼을 곱해주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한번 적어주는 게 요게 미분한 결과죠. 여기다가 t 대신에 뭘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2의 t승이라는 것은 1 되니까 요 놈이 람다가 되고 요 놈이 1이 되니까 1에서 1 빼면 요 놈이 0이 되죠. 그럼 요 전체는 1이죠. 1.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람다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이 람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1차 정률이 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요 놈을 증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자, 2차 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2차 정률을 알아야죠. 자, 분산을 구하려고 그러면 2차 정률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럼 2차 정률에 해당되는 것은, 자, 2차 정률이라는 것이 바로 x제곱의 평균이죠. 이 x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이 2차 정률인데, 이 2차 정률은 요 정률 생성 함수를 몇 판 미분하고, 그렇죠. 2판 미분해야죠. 그렇죠. 정률 생성 함수를 2판 미분하고 t 대신에 뭘 대입한다? 0을 대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판 미분한 놈이 요놈이 나와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려면 이제 요놈 곱의 미분을 봐요. 요놈 곱하기 요놈으로 보고. 그럼 먼저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먼저 요놈을 미분하면 미분 하나 말하죠. 이렇게 되어지고 미분하고 그대로 플러스 이제 그대로 하고 요놈을 그대로 하고 요놈을 미분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결과 전체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이의 t승은 다 1이 되죠. 람다. 요 놈은 1 되니까 1 빼기 1은 제로죠. 그러면 2의 0승이니까 1 되니까 결과 이 전체는 람다가 되어졌고 요 놈은 람다니까 람다 제곱이고 요 놈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의 평균, 즉 2차 정률이 람다 플러스 람다 제곱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평균에서 그쵸? 평균의 제곱을 빼는데 x제곱 평균이 바로 2차 정률에 해당되니까 람다 플러스 람다 제곱이 되고 x의 평균이 아까 람다였죠. 그래서 요놈 없어지니까 결국 분산 역시도 람다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줬다. 이런 얘기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정률이 무언가에 대해 살펴봤고 또 정률 생성 함수가 정의가 무엇이고 그놈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가를 연습했고 또 정률 생성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간단한 응용인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봤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96번, 197번 문제도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인데 여러분 이런 거 선생님 숙제로 내볼 테니까 먼저 미리 한번 꼭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 선생님 풀고 계속해서 또 정률과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